저번에 그 윤석열이 파출소 지구대한만 갔다가 경찰 한 명당 총기 하나씩 줘라 요렇게 하니까 권총 예산이 26배 늘어났다고. 근데 경찰들은 이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윤석열이 저번에 그 지구대 방문해가지고 경찰관 1일 1총기를 소지해야 된다. 이게 얼마나 미친 짓이었냐면은 경찰들은 근무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돌려 쓰면 된다고. 지가 뭘 한다고 0점 이야기를 합니까? 권총에 0점을 잡고 안 잡고 이야기한다는 게 더 골 때리는 거예요, 그게. 일반 소총도 아니고. 0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파출소에서 지구대에 쓰는 권총을 이 예산을 26배나 늘리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26배라고 해서 감이 안 오는데 원래 1억 5천이었는데 이게 38억 5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 금액이 말이 됩니까?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하는 게 이렇게 예산에 반영이 되고 정책에 반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1인 1권총 이게 실효성이나 있습니까? 우리가 미국처럼 총기 소지가 자유로운 나라도 아니고 실제로 어떤 정말 흉악범이나 이런 사람들이 검거할 때조차도 인권의 차원에서 실제 총기를 사용하지 않고 테이저건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는 소리이며 그다음에 총기 관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 경찰서나 이런 곳이 비는 경우도 많잖아요. 순찰 등의 문제로. 그때 총기 관리 어떻게 할 겁니까? 경찰이 지금 보면은 이번에 저 솔직히 그 총을 잘 몰랐는데 38구경 리볼버 예산이라고 이거를 완전 확 늘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경찰은 2인 1조 또 4인 2조로 이렇게 4인 2조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하는 얘기가 한 사람은 총을 소지하고 이제 2인 1조로 나갔을 때 한 사람은 테이저건을 가지고 간다. 그런데 이것이 테이저건의 비용 절감으로 테이저건도 고작 한 발을 갖고 출동을 한대요. 그래서 그럼 차라리 테이저건에 대해 관련 지원을 늘려달라라는 거고 또 총기 이렇게 뭐 우리 약간 뭐 연습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총은 분기별로 하는데 테이저건은 아예 없답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얘기하는 것은 테이저건을 관련 비용을 더 늘려달라라는 것은 그 좀 잘 할 수 있도록 연습할 수 있는 그런 비용도 늘려달라는 거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몇 발이냐 실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테이저건은 뭘로 계산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을도 좀 늘려달라는 것인데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총으로 진압을 한다? 이거 너무 과잉 진압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권총 갖고 있는 것도요. 첫 발은 공포탄이에요. 그렇죠. 정말 흉악범 아니면 권총 쓸 일이 사실 없고. 근데 그게 예산 낭비도 낭비지만 지금 일선 경찰들은 반발하고 있다니까요. 나한테 내 총이 생겼어? 그게 아니고 이유가 뭐냐면은 예산 낭비 일단 치안 현장 무시 인권 침해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선 경찰들은 반발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예산을 26배까지 늘려요. 총 안 쏴본 자가 하는 소리예요 이게. 총이라는 거 있잖아요. 안 쏴보셨죠 두 분은. 그렇죠. 저 그거 뭐죠? 오락실에서 쏘는 정도. 총기 비비탄. 우리가 군대에 있을 때도 총을 쏜다는 것은 엄청나게 공포스러운 일입니다. 그 반동 하나를 잘못 느끼면 얼굴이 완전 망가질 정도로 반동이 세요. 그걸 사람한테 쏘는 거거든요. 총기를 안 쓰는 게 좋은 거지. 군대를 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사격 훈련이라는 걸 하는데 저는 그렇거든요. 사람을 죽이는 연습이잖아요. 254로 총으로 쏘는데 그걸 정확히 맞췄을 때 쾌감 느끼는 건 인간적으로 저는 좋은 인간성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람을 맞춰 죽이는 연습이잖아요. 요거를 1인당 권총 하나씩 소지하게 만드는 것이 경찰들이 이제 경찰 장악한다 그 당시에 경찰국 설치 이런 문제 때문에 경찰을 다독이로 나왔다가 1인 1총기 소지를 이야기하니까 예산이 26배 올랐다 이런 얘기고요.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389경 권총은 경찰들이 사용을 꺼린대요. 내가 느끼는 감정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실탄을 넣어서 흉악범이 있다고 쳐. 그 흉악범이 우리나라에서 막 날이면 날마다 수십 명씩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정도 뉴스는 몇 달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잖아요. 그럼 경찰이 직접 이 사람을 죽이겠다고 쏘는 것 자체를 경찰들이 싫어한답니다. 나한테 총이 생겼으니까 쟤를 죽여버리겠어가 아니라고. 권총은 그런 거예요. 총이란 건 사람 죽이는 거잖아요.
맞아. 이거 관련해서 제가 예전에 이제 그 기자 했을 때 그때 이제 경찰들하고 출입처로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 좀 몇몇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물론 그분들은 뭐 정보과 이런 쪽이긴 하지만 그런데 분위기가 그렇대요. 우리나라에 총기 이용 범죄가 전혀 없지 않냐. 그런데 나보고 실탄을 가진 총기를 그것도 2인 1조인데 굳이 왜 한 사람당 경찰들한테 다 총기를 하나씩 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총기 범죄가 만약에 없는 상황에서 이것이 만약에 관리가 안 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사항,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오히려 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보고 그러면 누군가를 향해서 실탄을 쏘라고 하는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경찰 내부에서는 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아까 이경 대변인 이야기했던 것처럼 윤석열이 새로운 통로를 만들고 있다. 윤석열 집무실 동쪽에 새 진입로가 건설 중이다. 도어 스태핑 회피용이냐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이게 보통 그쪽 이제 국방부 청사로 쓰는 그 용대실 서쪽 문으로 직원들이 들락날락거리는데요. 동쪽 문은 거의 안 쓰는데 거기다가 새 진입로를 건설 중이라고. 여기에 거의 4억 들어갑니다. 현대건설이 진행하고 있는데 계약 금액 3억 7,993만 원. 돈이 녹아납니다. 돈이 녹아나요. 그러니까 거기 가보면 정문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윤석열이. 차를 끌고 쭉 들어오고 여러분들이 보는 그 약식 기자회견 출근길 도장찍 있는 곳이 그쪽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뭐 이준석 뭐 징계건이라든지 막말 논란 같은 게 있으면은 윤석열이 안 들어오고 싶은 거야. 그래서 기자들 없는 쪽으로 지금 새 진입로를 만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 뭐 대통령실 쪽에서는 아니라고는 이야기하는데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만하죠. 이렇게 도어 스태핑을 피하고 싶으면 그냥 도어 스태핑을 없애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3억 7,993만 원, 거의 4억 원에 이르는 돈도 들어갈 리가 없고 우리도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는데 굳이 왜 이런 공사를 해야 됩니까, 진짜? 이 사람들은 시작부터 출발점부터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처음에 보세요. 대통령실 청와대에서 나오겠다는 것이 첫 번째가 이유가 소통이었어요. 소통. 그래서 용산으로 가겠다는 걸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여태 없었던 도어 스태핑, 그러니까 약식 기자회견을 하는 항상 출퇴근길에 국민들과 뭔가 이렇게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소통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어 스태핑 인터뷰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의 하지 않아요. 그냥.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들이 실망하고 언론에서 나쁘게 보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아예 안 하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대통령실 이전 비용에 대해서 지금 1조가 넘는 것으로 민주당에서 추산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도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만 하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 우리는 앞으로 이 정도 비용이 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전혀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첫 번째 소통하겠다는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정말 여기 댓글에 보면은 많은 분들이 개, 구, 멍이라고 많이 해주시는데요. 정말로 그것이 맞지요. 지금 그 표현이 아주 정말 적절한 표현이다. 그 X 개 구멍 그걸로 저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건데요. 이것은 절대 답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이 더 분노하는 어떤 그 트리거 역할을 한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댓글창에 비선 실세 출입용이냐 했는데 그건 아닐 거예요. 왜냐면은 비선 실세가 대통령실 들락거리는 것보다는 관저로 가겠죠. 그러네요. 그런 측면일 진짜로. 거고. 그러니까 이런 짓들도 하고 있어요. 윤석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음 최민희 황희두 방송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좀 더 다른 주제가 있긴 한데 진짜로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자기가 한 말 자체를 아예 반대로 뒤집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죠. 국민들은 그렇거든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만 대통령이란 자는 국민에 대한 태도의 문제가 더 커요. 지키려고 노력하느냐, 자기가 한 약속을 그냥 헌신짝처럼 버리느냐, 이 차이 있는데 윤석열은 후자잖아요. 후자.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돈이 아깝다 이런 것보다는 하는 짓을 보면 정말 역겹다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 지금 그 임계점이 와버린 게 아니냐 싶어요. 근데 이번에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더 해볼게요. 신재생 예산을 2조 5천억을 감축했다는 거예요. 이걸 이름하여 노골적 탈재생. 탈원전이 아니고 탈재생. 근데 이거는 저는 혹시나 윤석열 탄핵이 일어난다면 이거는 저는 한 15번째에 속할 정도의 중요한 사안이라고 봐요. 탄핵 사안 중에.
왜냐하면 세계적 흐름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탈원전에 관련해서 유럽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다 거짓말이고 실제로는 위험한 전기는 차츰 줄여나가는 게 시대적 흐름이에요. 그건 문재인 정부가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지금 탈원전 예산을 2조 5천억을 감축했다. 이게 윤석열 유엔에 가서 뭐라 그랬는지 보여드릴까요? 탈탄소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기술 공유 지원해야 된다. 지가 이렇게 말했어.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이 자기가 한 말을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지.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신재생 방향성으로 가는 거는 전 세계 어느 누구도 토를 달 수가 없는 거예요. 윤석열은 원전이 안전한 전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윤석열이 원전 앞으로 이사 가면 인정해준다니까? 원전 자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우리나라에 한 명도 없습니다. 이제 윤석열이 뭔가 지원하겠다라고 하면은 거기 관련된 예산이 삭감되겠구나라고 의심을 해야 될 판입니다. 뭐 어린이집 이런 것도 지원한다고 해놓고 예산을 삭감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잖아요. 근데 탈재생 관련해서 신재생 예산을 삭감을 한다라는 거, 이거 시대 역행을 하는 거고, 이거는 단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계속 후퇴하게 만드는 그런 일인 거잖아요. 김영삼이 IMF를 물려줬던 것보다 더한 악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2조 5천억 감축했지만 이게 최소 연간 8조 원의 손해가 난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게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얼마만큼의 악영향을 끼칠지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정말 분노가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예산을 총 7조 5,555억 원이었는데 2조 5,226억을 감축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주요 사업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원전 늘리겠다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 2000 몇십 년인가요? 그게 좀 봐야 되는데 그때까지 원전을 좀 늘리겠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세계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원전이 가동되는 게 제가 한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세계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원전이 441개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5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요 203기가 폐쇄할 계획에 지금 놓여 있어요.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탄소는 발생되지 않으나 원전의 위험한 안전도 그런 문제도 있지만 원전이 가동되고 나면 핵쓰레기가요. 지금 전문가들이 다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핵쓰레기가 20만 년 이상 보관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핵쓰레기를 지금 보관하는 것이 지금 장소가 너무 부족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왜 얘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원전만 늘리겠다라는 것인가? 그러니까 반대로 한마디로 신재생 에너지에서는 투자를 줄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그 전 세계적으로의 흐름,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역행하는 그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작년 기준 전체 전기 중에 6.3%입니다. 10%가 안 돼요. 그럼 이게 많은 걸까 적은 걸까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OECD 평균은 30%예요. 이미 늦었다고. 이명박근혜를 지나면서 그때 준비했어야 되는 것들을 문재인 정부 와서 그린 뉴딜이네 뭘 해가지고 장기 계획을 발표를 했고 그러면서 신재생으로 가려면 탈원전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전하지 않은 전기인 건 확실하기 때문에. OECD 평균은 30%인데 이 사람들이 유럽에도 원전 많이 사용한다라고 얘기할 때 유럽 원전 주도 국가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21.9%예요. 일본, 후쿠시마가 있던 일본 21%예요. 한국 얼마다? 6.3%라고. 그럼 이거를 최소한 윤석열 정부 내에서 15% 이상 늘리는 계획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도 OECD 평균의 반도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OECD도 더 늘어날 테니까. 이 과정으로 가고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 예산을 2조 5천억 감축해버려. 이게 탈원전이랑 맞물려가지고 윤석열이 혹시나 탄핵된다면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 망하자는 거지. 그리고 이게 에너지 생산만 그러는 게 아니라 기업들한테 영향을 끼치잖아요. 이게 지금 이런 상태로 가면 한국의 연간 수출 71억 달러 약 8조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는 거죠. 탄소세 때문에. 우리가
아리백을 하지 못하고 탄소 발생 에너지로 만든 제품을 수출할 때 일종의 벌금 형태의 돈을 물게 되잖아요. 그게 연간 8조 원 정도의 감소가 예측된다. 이것도 재앙이지 않습니까? 그럼 정부가 그거를 아리백으로 가는 방향성을 설정해 줘야 되는데 탈원전을 없애버리고 탈신재생 에너지 이렇게 돼버리면 윤석열 자체는 정말 대통령으로 있으면 안 되는 대표적인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탄소세라는 것은 탄소 국경세가 지금 그 유로화로 1톤의 기준 75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연간 이게 8조 원이란 말이 맞는 것인데 그 전에 이재명 그 이제 당대표가 대선 후보였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이 아리백에 이제 가입을 하면서 어차피 우리가 겪어야 되는 문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외에 다른 나라에 이 세금을 주는 것을 우리나라 자체에서 탄소세를 걷고 그 세금으로 그러면은 그 탄소 그 제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그 기업에 마련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자. 그런 방안이 좀 나왔을 때 저는 정말 무릎을 쳤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니까 아리백도 몰랐던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탄소세, 탄소 국경세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습니다.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원전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진짜 이렇게 문제가 많고 국민들이 이제는 많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문제 있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고 정말로 도어 스태핑도 안 하겠다고 개구멍을 만들어서 그렇게 가는지 좀 답답합니다. 지금 그 대선 토론 때 알리백 몰랐던 거에 대한 보복인가요? 안 몰라! 난 신재생 에너지 안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속상한 게 대통령 아닙니까? 정말 특이한 왜 이렇게 자예요. 좀스럽게 이자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삼성도 아리백을 선언한 상태인데 이런 것들은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끌어가줘야 되거든요. 그럼요. 근데 정부는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예산을 지금 2조 원 넘게 깎아버린 거잖아요. 어떻게 하자는 거지? 이게 나라 망하는 길이라고. 이직 여러분, 이게 나라가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문재양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로 나라를 혼란에 빠지게 할 때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 윤석열에 대한 욕도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미친 거예요, 이거는. 이걸 오랫동안 다뤄본 입장에서는 완전 미친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한다고 할 때 공론화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물어봅니다. 노후된 원전 더 쓸 건지 말 건지부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탈원전 플랜이 60, 70년에 걸쳐서 한국에서 원전을 사라지게 한다. 이 방향성으로 갔잖아요. 이걸 다시 되돌릴 거는 상상도 못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나라의 전망이 걸린 문제거든요. 근데 원전 비중을 더 높이겠다? 그걸 30%, 35%까지 높이겠다.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윤석열은 대통령 자격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대를 읽지 못하는데 무슨. 문재인 대통령이 2030년까지 그 원전 비중을 23.9%까지 낮추고 신재생 에너지를 30.2%까지 높이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걸 완전히 바꿉니다. 2030년도까지 원전 비중을 32%, 말씀 주신 것처럼 35%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탈원전에 대해서 마치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에서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이거를 여러 번 말씀드려도 좀 더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2083년도까지 그러니까 이 계획을 62년 계획으로 세웠어요. 62년 계획으로 단계적으로 우리가 원전을 사용하지 않고 신재생 에너지를 좀 사용한 것으로 장기적인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 뒤집어 엎고 거꾸로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참 답답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여러분들 새날 구독 타임.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 핸드폰을 보고 계시는 채팅창을 싹 오른쪽에 X 표시를 눌러봐요. 근데 옆에 뭐 하라는지 알 것 같아요. 그 밑에 새날 공식 새날이라고 돼 있고 구독 중이라고 쓰여 있으면 여러분들 그대로 있으시면 돼요. 근데 구독이라고 빨간 표시가 돼 있으면 구독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독 중이 아니신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시라 이런 얘기. 해주세요, 구독. 네, 구독 중요하고요. 다음에 멤버십도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가열차게. 오늘도 멤버십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앞으로도 한 500명 이상의 멤버십이 더 필요합니다.
도움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뻔뻔해지려고요. 지금부터는. 옛날에 이런 얘기 잘 못했는데 이제 코너에 몰리니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좀 도움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